오늘 다룰 영화는 반도입니다. 하지마, 저리가. 어차피 죽은 거잖아. 이제 와서 죽은 애를 다시 꺼내서 돈가스 자르듯이 찹찹찹 꼼꼼하게 부관 참시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영화는 아주 약간, 아주 쬐끔, 아주 미세하게 재평가를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떼돈 들인 좀비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를 보고 나니까 얘가 선녀인 부분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체가 다 선녀로 보인다는 건 내가 또 나서야 되나? 물론 네버, 절대, 죽어도 아니고요. 뭐 이 정도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aybe a bastard, but I'm not a fucking bastard. 아미 오브 더 데드를 찍으면서 잭 스나이더가 써제낀 돈이 무려 9천만 달러입니다. 1,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월드워 Z가 무려 8년 전에 그 2배를 쓰긴 했지만 여기는 필라델피아, 뉴욕 동쪽 200마일 대서양 해상, 평택, 버뮤다 북쪽 100마일 해상, 이스라엘, 웨일즈 등등 전세계 로케이션을 감행했으며 널따란 광장에서 엄청난 속도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장면과 좀비가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장면, 좀비들이 썩은 고기탑을 쌓아서 기어 올라가는 장면,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장면 등등 대놓고 눈뽕을 조지는 장면들이 즐비했고 주인공이 무려 빵발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빵발형도 PPL을 피해갈 순 없었죠. 영화는 찍어야 되니까요. 지저스 헤어스타일을 해도 웃겨지지 않는 2명 중에 1명이기도 하죠.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거나 어쨌든 이 영화는 전세계 동시 개봉을 목표로 만든 초대형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치고는 자극적인 맛이 좀 떨어졌죠. 15세 이상 관람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늘 말하지만 좀비 영화는 장기자랑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선지, 피범벅, 순대가 없는 좀비 영화는 어디까지나 농담은 농담일 뿐입니다.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의 취향도 물론 존중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월드워 Z는 훌륭한 좀비 영화 입문이죠. 그런데 아미 오브 더 데드는 딱 라스베가스 안에서만 지지고 볶는 와중에 주인공 중에 얼굴을 알만한 사람은 잠깐만, 내가 쟤 아는데. 드렉스밖에 없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물론 드렉스, 그러니까 바티스타가 의외로 멋지고 진중한 연기도 잘 하지만 그래도 빵발형과는 넘을 수 없는 클래스의 차이가 있죠.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아미 오브 더 데드는 제작비를 엄청나게 많이 쓴 겁니다. 잭 스나이더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성공시킨 영화가 How did Zack Snyder become a director? 바로 새벽의 저주이기도 하니까 넷플릭스가 어디 한번 네 꼴리는 대로 해봐 하면서 내비뒀겠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I made a mess.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1,000억짜리 영화의 이야기가 200억짜리 국산 영화 반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좀비가 창궐한 곳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다음에 쓰레기같이 살고 있는 주인공이 더 쓰레기 같은 놈들의 사주를 받아서 In fact, technically, we had the money in the truck. Just go in at night, you get the truck, come back with the money. 비슷한 쓰레기들을 모은 다음에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거길 또 기어 들어간다는 이야기 자체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도 쓰레기가 된 라스베이거스 탈출, 쓰레기처럼 살다가 Working at a burger joint. Mr. Tanaka, I'm well aware of my situation. 저 쓰레기로부터 야, 돈 가져오면 한몫 작게 해줄게 라는 제안을 받고 In exchange, 50 million is yours to divvy up amongst whomever you take in with you. 다른 쓰레기들 소집, We were in it, like. 100% I'm in. Yeah. Say, who the hell do I gotta kill? I can, with humility, say yes. 쓰레기가 된 곳으로 컴백. 이야기의 큰 흐름이 완전히 동일하죠. 똑같다 아닙니까? 내 말이 맞지? 반도가 개봉한 2020년 7월에 아미 오브 더 데드는 이미 촬영에 들어갔었고 잭 스나이더 본인은 이걸 새벽의 저주 후속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2012년부터 구상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반도를 보고 나서 베꼈다라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이런 류의 이야기가 좀비 영화에서 흔히 쓰이는 클리셰도 아니고 어쨌든 두 영화가 굉장히 비슷한 건 맞습니다. 그것 말고도 아주 강렬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두 영화 다 존나게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아미 오브 더 데드가 재미없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It's a goddamn zombie tiger. Let's get some rest. I'm gonna deal with y'all tomorrow. 이번에는 반도가 왜 재미없는지 알아보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이 영화가 좀비 영화라고 보기엔 좀비가 너무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What is that? 부산행이 한국 영화 최초로 성공한 좀비 영화가 된 이유는 달려드는 좀비의 모습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무서웠으며, 주인공 보정 같은 건 개나 줘버리고 일단 물렸다 하면 예외 없이 가차없이 리타이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다 싶은 캐릭터였던 마동석은 중간쯤에 적절하게 죽여버렸죠. 좀비의 강력함과 무시무시함이 잘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은 인간들끼리 분열하는 것도 악당이 지 살겠다고 저렇게까지 개지랄 민폐짓거리를 하는 것도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로 들여보내자고? 그럴싸해 보이고 일정 부분 공감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는 어떻느냐? 살고 싶으면 타요. 이 대사는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근데 이 대사가 왜 여기서 나와? 이 모하비만 등장했다 하면 좀비가 전혀 무섭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좀비 뭐 별거 있어? 핸들 한번 돌리고 사이드 한번 땡기면 수수 알갱이 털리듯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던데? 이건 무슨 좀비인지 동계올림픽 슬라럼 스키 종목에서 한 번씩 치고 지나가는 기문인지 알 수가 없었죠. 좀비들로 길이 막혀 있다? 그럼 얘가 나서서 내가 또 나서야 되나? 아우 이 씨발. 어쨌든 얘가 RC카 하나 꺼내 들어가지고 어그로 한번 끌어주면 깔끔하게 해결됐죠. 모하비에 탑승하고 있는 얘네 둘은 사실상 이 세계관의 최강자입니다. 아마도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따지면서 어떻게 좀비 영화를 봐? 애초에 좀비가 생긴다는 건 말이 돼? The eye isn't real. 초딩이나 될 법한 여자아이가 운전을 더럽게 잘할 수도 있고 모하비가 존나게 튼튼해서 아무리 들이받아도 멀쩡한 건 괜찮습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얘네들이 등장하면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그냥 배경 정도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좀비가 무섭지 않다는 건 이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밑단이 깨져나간 겁니다. 그럼 포스트 아포칼립스물로서 반도는 어떤지, 그리고 아미 오브 더 데드는 왜 재미가 없는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